코린이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한다. 이 강력한 내러티브가 철진한 내러티브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린이 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아주세요. XRP가 과거에 이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는 이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되게 믿었었고 처음에 코인 투자를 할 때 XRP에 몰빵 투자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XRP는 굉장히 그 스위프트의 느리고 비싼 이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고 그 세계은행에 자금이 그 노스트로 계좌에 3.6조 달러가 묶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RP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저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과연 지금도 유효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XRP의 논리는 과거에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계은행이 3.6조 달러를 잠재워 놓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해외 노스트로 계좌라는 게 있는데 해외 환전용 선예치 자금 보관 계좌라고 해서 각 나라가 서로 돈을 왔다 갔다 보낼 때 서로가 정산을 하고 이 계산을 하려면 서로의 이 화폐를 어느 정도 계좌에 동결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환전을 위해서 각국 통화를 사전에 예치를 해둬야 되는 이 비효율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결국에는 죽어 있는 돈이죠. 왜냐? 스위프트는 이 메시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만 먼저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계좌에서 다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는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비용은 되게 막대하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 XRP가 브릿지가 돼서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서 3초 안에 환전을 하고 넘어간다라는 이 내러티브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해외 거래소에 돈을 보낼 때 뭔가 코인을 보낼 때 XRP로 보내니까 굉장히 빠르고 신속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XRP가 진짜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XRP를 중간 매개체로 쓰면 사전에 자금을 묶어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 환전이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은행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아시아에서는 SBI가 리플의 대주주로서 실제로 역할을 했었고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국제 송금이나 이런 거에 실제로 리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개 기관이 넘는 금융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40개 국가 이상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실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죠. 그래서 2020년도까지 XRP의 논리는 굉장히 강력했고 실제로 완성돼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동결의 문제, 그 다음에 스위프트의 굉장히 느린 어떤 지연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강력한 내러티브와 실제 트랜잭션을 가지고 증명해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XRP는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작년에 2024년도에 다들 리또속이라고 얘기를 할 때 XRP에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XRP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해서 좋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리플이 스스로 그 2024년도 말에 RLUSD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XRP가 완벽한데 왜 또 굳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을 할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뭔가 XRP를 보완하는 보완제로서 XRP의 생태계를 넓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살짝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브릿지 통화가 필요가 없다면 과연 XRP는 뭐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RLUSD는 스스로의 태제를 부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릿지 통화가 필요한데 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걸까? 그래서 리플은 실제로 ODL 경로에서 XRP 대신에 RLUSD를 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XRP를 쓰게 되면 그때그때의 가격 변동성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의 리스크가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면서 리플은 XRP와 RLUSD가 보완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상 이거 대체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진행하는 걸 보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으로 달러 패권의 무기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가장 큰 수혜가 USDC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다 USDT를 가지고 거래를 많이 했지만 미국은 적극적으로 USDC를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클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1대1로 패깅하는 걸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팔리면 미국 국채의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SDC는 점점 조용하게 세계 달러의 인프라가 돼가고 있고 25년 기준으로 60B 달러를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달러 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보편화되면 과연 브릿지 통화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XRP의 시대에는 우리가 달러로 환전을 하면 보내려면 XRP로 환전을 했다가 그래서 XRP가 브릿지가 돼가지고 다시 환전을 한 다음에 외환으로 들어가는 이런 중간 과정에서 XRP가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USDC의 시대에서 이거를 그냥 달러 자체를 그냥 보내버리면 이게 즉시 다 결제가 되는데 여기에 왜 과연 XRP가 끼어들어야 되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XRP의 자리에서 과연 서클이 이걸 대체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DTCC의 존재입니다. DTCC는 뭐냐면 미국의 어떤 국채나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DTCC가 있어야 서클은 이거 위에서 USDC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대1로 국채하고 패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클하고 DTCC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DTCC하고 합쳐지게 되면 브릿지 없이 기관 자산이 실시간으로 청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캔톤 네트워크라는 거 위에서 서클하고 DTCC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XRP가 꿈꾸던 이 즉시 결제를 기관 레벨에서 실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좀 더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XRP 홀더분들이 다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스테이블 코인도 종류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 지금 뭐 트럼프 가문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 그러고 앞으로 애플도 만들고 아마존도 만들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종류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종류가 만약에 50개, 100개로 늘어가면 결국에는 기관들이 모든 스테이블 코인을 미리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이거는 새로운 버전의 노스트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XRP 같은 브릿지가 또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뭐 충분히 와닿는 얘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파편화되고 분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노스트럼의 문제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여전히 XRP는 브릿지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캔톤 내에서 서클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이제 XRP를 이렇게 브릿지 자산으로 해야 뭔가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USDC가 이 CCTP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거래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DTCC라는 청산기관이 아예 들어와 버리면 어떤 기관에서 돈을 보낼 때 이 기관의 돈은 일단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실제로 이게 전송되는 게 아니고 이 기관의 돈을 실시간으로 바로 청산시켜 버려요. 그리고 이 받는 기관에 새로운 USDC를 그냥 발행을 해줍니다. 민팅을 해줘요. 여기 과정에서 그 DTCC라는 데가 정산과 청산을 다 맡아서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XRP는 유동성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브릿지 자산으로 XRP가 쓰이려면 여전히 XRP는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다가 XRP를 사고자 할 때 언제든지 XRP를 공급받아야 되고 시장에다가 XRP를 팔려고 할 때 언제든지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로 대체하지만 여전히 마켓 메이커는 XRP를 선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막대한 마켓 메이커들이 XRP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시장에서 바로바로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가 안 됩니다. 하지만 서클은 유동성을 곧바로 생성합니다. 실시간으로 바로 생성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서클하고 캔톤이 DTCC하고 결합이 되면 USDC 준비금이 바로 미국 국채하고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클이 우리가 뭔가 1억 달러를 새로 USDC를 발행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DTCC에다가 내가 그거에 관한 담보 그게 이제 국채 같은 게 되겠죠. 국채를 바로 집어넣으면 그냥 그 실시간으로 바로 그 시간에 유동성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창출돼요. 서클이 바로 USDC가 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자체를 많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예시를 통해서 만약에 설명을 드리자면 누군가 만약에 XRP를 1,000억 달러를 거래를 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시장에서. 뭐 이럴 일이 자주 있진 않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XRP의 시총은 약 1,2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거래량이 약 40억 달러. 그 다음에 단일 거래 한도가 뭐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1,000억 달러를 거래를 시도하면 XRP 내에서는 거래가 안 되죠. 왜냐? 뭔가 XRP를
그 순간적으로 사와야 되는데 그러면 XRP 가격은 폭등할 것이고 그다음 매도를 하게 되면 XRP 가격은 폭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이걸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더북이 이 1000억 달러가 맥시멈인 거죠. 그렇지만 서클은 천장이 전 세계 담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진짜 1000억 달러를 국가급 우리나라 뭐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 1000억 달러를 나라와 나라끼리 국가급 자산이 청산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만약에 미국 국채를 담보로 그냥 야 우리 이거 거래할래라고 얘기하면 그 서클은 실시간으로 이걸 담보로 바로 USDC를 발행을 해버립니다. 예, 유동성을 발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담보가 그냥 확인만 되면 만약에 어떤 나라가 1000억 달러치의 뭔가 미국 국채나 아니면 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바로 달러를 공급받고 싶다 그러면 담보가 확인되면 즉시 발행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오더북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뭐 슬리피지는 뭐 모르셔도 되고. 예, 그래서 이게 구조가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막대한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XRP는 그 유동성을 우리가 전체를 다 공급할게. 우리가 그거보다 규모가 더 커지면 돼. 라고 논리를 펼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 담보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발행이 가능하다.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클의 천장은 전 세계 담보고 전 세계 담보는 뭐 엄청나죠. 900조 달러? 뭐 1000조 달러?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께서 아직도 XRP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패러다임이 바뀐 걸 알면서도 과연 과거 논리를 갖고 계속 여기에 홀딩을 하실 투자자인지 아니면 새 인프라가 어디에 쌓이고 있는지 그걸 보고 파악하고 공부해 보시고 한 번쯤 의심을 해볼 것인지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